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들을 찍어 드릴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예상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틀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들을 해보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발버둥을 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 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말 눈치를 단 1초라도 빨리 채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빠르게 눈치채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알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온디바스 AI HBM 자료집 준비해 놨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본격적으로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반등 타이밍에는 저는 AI 반도체가 가장 강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자료집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 자료집이니까 얻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요 지금 현재 주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의 삼성전자 추매 타이밍을 기존에 공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제 사라고 했냐면 10월 달에 사라고 했습니다. 저 최근에 찍어 드렸던 영상인데요. 10월 달에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식을 추매하셔라라고 설명드렸냐면 이유는 HBM3E가 3분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3분기라고 한다면 7월에서 대략적으로 9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번 연도 지금 3분기 출시 승인 가능성이 높고 이게 승인되면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승인이 되면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내년 하반기에 있는 HBM4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식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달 정도 10월 달 정도가 되면 얼추 방향성이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죠. 바로 금리 인하 악재가 9월에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금리 인하 악재가 뭐가 문제라고 설명드렸냐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시장은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행하는 이제 의미하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기대하는 거는 뭐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금리 인하하는 거야?라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설명드렸죠. 이제 그래서 수급도 빠지거니와 이제 금리 인하의 악재가 현재 존재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좀 9월 달은 좀 피해 가고 현재 한 10월 달부터 추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기존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해당 악재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예상했던 악재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왔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자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금리 인하를 0.25% 인하하는 게 아니라 0.5%나 빠르게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돌기 시작했고요.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NK 트레이드 청산 이슈까지 벌어지면서 시장이 급락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대응해 봐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삼성전자의 저점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께 가벼운 게 아니죠. 좀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잘 맞았던 확률 높은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저점은 알 수 없고 이 자리가 진짜 찐 저점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단기 저점은 알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단기 반등 타이밍은 신용 물량 마이너스 12% 구간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특히나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특징이거든요. 신용 물량이 고점 대비해서 12% 이상 빠지면 그 저점 부근에서부터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실제 보시면 신용 물량이 작년에는 가장 크게 흔들렸던 시기는 요때입니다. 보시면은 10월 달에서 11월 달 이 신용 물량이 증시 하락과 함께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신용 물량이 쭉 급락이 나올 때 12% 구간을 우리가 설정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간이냐면 요때 정도가 됩니다. 요때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직접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렇게 차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작년 지금 현재 10월달 부근을 확대시켜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시가 급락하고 나서 급락이 쭉 시작되는 구간부터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시면 급락이 시작되는 지금 구간부터 이렇게 울퉁불퉁 하다가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쭉 밀리기 시작하죠. 여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증시가 내려가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구간, 마이너스 12% 구간이라고 한다면 딱 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이요. 마이너스 12% 구간이라고 치면 요 구간이거든요. 그죠? 요 구간부터는 이하부터 떨어지는 구간은 과한 매도. 이때부터 반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용 물량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가 빠졌다. 이 자리가 최저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단기 저점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기 자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과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계속해서 증시가 최저점 찍을 때 있잖아요. 요때마다 항상 신용 물량은 마이너스 12%씩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특히나 2000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부터 가장 잘 맞았던 패턴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12% 구간 부근이 거의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조건은 바로 미국의 정부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미국 페드가 양적 긴축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SVB 은행 파산 사건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으로 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2019년에서 2020년도 사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자산이 대략적으로 2,090억 달러에 달했고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금리 인상과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이 지금 현재 터지게 되면서 채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채권 포트폴리오에 문제도 있었고요. 고객 예금 인출이 증가했고요. 금융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금융 규제 완화로 과도한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나오게 됐고 지금 이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이죠. 그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가 정확히 언제냐면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가 정말 이 기업이 2023년도 3월 8일 날짜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SVB는 채권 매각으로 인해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하고 자본을 복충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객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라는 내용 보시죠. 이때 엄청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은행이 파산했고요. 은행의 파산은 다른 은행의 파산으로 연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3월 10일 날짜로 얼마 안 지났죠. 이틀 뒤에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SVB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고객들은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3년도 3월 12일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시장이 요동을 치고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며칠 안에
거의 뭐 4일 정도 안에 연방규제당국이 고객들의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발표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유동성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진짜 보시면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파란색 유동성 자금인데요. 보시면 2023년도 3월쯤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었던 유동성이 다시 횡보하는 듯한 살짝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보이시죠? 살짝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풀렸었어요. 자금을 계속 축소해야 되는데 유동성이 오히려 풀리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사태 유동성을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정부가 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경기 침체 위기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저는 미국의 정부가 빠르게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SVB 사건 이후에 오히려 증시는 상승했거든요. 보시면 어, 우리나라 증시만 보셔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SVB 사건이 작년 지금 현재 2023년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터지고 나서부터 증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증시 상승했고 잠시 조정받았다가도 다시 유동성 기대감이 좀 상승했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게 단기 저점이 아니라 기술적 저점이 아니라 진짜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증시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상세한 내용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명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12% 신용 물량이 털릴 때는 진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보통 오늘 시장이 신용 물량이 털리면 다음날 반영이 됩니다. 신용 물량이 이미 고점 대비해서 한 3-4%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12%까지 밀리는 건 오늘 많이 털렸을 게 뻔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가거든요. 마이너스 한 8%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이너스 한 4%만 더 내려가면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털리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단기 저점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 타이밍에 마침 앞서 말씀드렸듯이 SVB 사건의 사례를 보면 이번 주 안에 아마 미국 정부가 대응을 한다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추 신용물량 마이너스 12% 구간하고 아마 그 구간이 날짜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나오는 현재 미국 정부의 발표는 무조건 살펴보시는 것이 대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 이번 위기만 잘 벗어나면 주가가 잘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 AI의 다양한 뭐 악재도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엔비디아 악재도 나왔거든요. 엔비디아 슈퍼 AI 칩 설계 결함으로 최초 석 달 생산 지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 지금 AI가 현재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대비해서 상용화 되는 상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성장했는데 우리 대중화에 공개되는 기술은 지금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위험도 뭐 지금 AI가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뭐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AI가 까딱 잘못해서는 우리는 인류를 지배할 거야라는 발언만 나와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든가 안전 검토를 많이 거치고 AI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뛰어난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AI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한테 너무 유리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AI 기능 탑재하고 나서부터 삼성전자가 1위 탈환했죠. 삼성전자 AI 가정용 에어컨 이번에 또 판매량 전주 대비해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괜찮죠, 그죠? AI 제품에 AI만 탑재하기 시작하면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선 삼성전자가 AI 대표적인 수혜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악화가 나도 이 전자제품에서 매출을 커버하면서 부족한 매출을 커버하면서 올라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매출도 괜찮으니까 시장 문제만 해결되면 반등한다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답 없는 주식은 이슈 없이 지금 빠지기만 할 만한 주식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주식들이고 삼성전자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매수 타점만 잘 잡아가시면 사실 뭐 매수 타점 못 잡아도 장기 투자하시면 괜찮은 종목에다가 매수 타점만 조금만 잘 잡아 최저점에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점 부근에만 잡아도 정말 훌륭한 수익을 주는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시장에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기회의 관점으로 잘 분석을 해서 바라보시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주식이 떨어졌는데 현금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일 텐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최선의 정보를 계속해서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개라도 남는 것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정보 잘 취합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다 설명드렸죠.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드리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곳에서 뭘 해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고 싶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급등 종목들 알고 싶다. 오늘 주요 뉴스와 종목들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장전 시황, 그리고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100% 무료로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집도 급등 추천주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면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엘컴텍 들여서 여러분께서 한 16% 이상 상승하는 거 보셨죠? 뭐 여러분께서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항상 한 80% 정도의 확률로 좋은 종목들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이 있습니다. 2023년도, 4년도 두 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클릭 위에서 공직을 세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전 시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장 시작 전 시황이라고 해서 매일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도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전일자 급등 종목이 급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일지 설명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매번 드리고 있고 장이 끝나고 대표적인 종목들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드리고 있는데 무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번호 없이도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무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회원 가입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해당 화면에서 처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급등천주 등 아무거나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하고 나오실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이용약관 왼쪽 상단 동의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메일 주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고 지금 현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그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그인하실 때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신 거 잊지 마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보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특히나 매일매일 제가 시황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런 매일 아침에 여러분 시황에 대해서 언급해드리는 시황글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 물량 마이너스 12% 구간이 언제인지도 어플리케이션에 매일매일 업로드해서 적어드리고 주요 미국 정부의 발언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는 혼자서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함께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뭐 다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잘 찾아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좀 이 최근 증시 너무나도 힘든 증시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잘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난 혼자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영상 시청하실 때마다 뭐 하나라도 남을 수 있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증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